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입니다. 그럼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설은 프랑스 파리 변두리 빈민가에 살고 있는 10살 난 꼬마 모하메드의 시선으로 시작합니다. 모모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모하메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 7층, 나이 많고 뚱뚱한 유태인인 로자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죠. 사실 로자 아줌마는 아이들, 주로 창녀들의 아이들을 봐주는 사람으로 주인공인 모모 역시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로자 아줌마는 모모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 말할 정도로 모모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모모 역시 그런 로자 아줌마를 사랑했죠. 모모에게는 또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모의 집 아래층에 있는 카페에서 양탄자 행상을 하는 하밀 할아버지였죠. 그는 모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모모는 강아지를 훔쳤습니다. 훔쳐온 강아지를 귀여워했지만 모모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 강아지를 보내고 싶어 했죠. 모모는 길거리에서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한 부인에게 강아지를 팔고서 그 돈을 하수구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자 아줌마는 모모를 의사인 카츠 선생님께 데려갔고, 모모의 피에 광기가 흐르는 게 아닌지 물어보죠. 카츠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 모모에게는 이상이 없다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로자 아줌마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줍니다. 로자 아줌마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 왔었기 때문에 독일군이 다시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녀는 악몽을 꾸거나 새벽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건물 지하에 비밀 아지트로 달려가곤 했고, 모모가 이 비밀 공간을 알아차리자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죠. 로자 아줌마는 그 후에도 모모의 정신을 걱정하며 카츠에게 계속 데려가지만 카츠 선생님은 로자 아줌마를 혼냅니다.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로자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7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했고 천식은 심해졌습니다. 로자 아줌마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로자 아줌마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오던 모모의 양육비가 끊기자 로자 아줌마는 노후를 대비해 저축한 돈을 꺼내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죠. 어느 날 모모는 심부름을 하러 백화점에 갔다 서커스를 구경합니다. 그때 금발의 아름다운 여자가 모모의 귀여운 외모를 보고 말을 겁니다. 모모는 그녀를 경계합니다만 그녀를 몰래 쫓아가죠. 모모는 그녀가 집으로 가 2명의 아이들을 껴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고팠던 모모는 자신에게 관심을 줬던 여자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 채 길거리를 헤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거리에서 만났던 금발의 여자를 보고 모모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모모는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그녀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성우였죠. 어린아이의 등장에 사람들은 당황해했지만 금발 여자는 자신의 친구라며 모모에게 인사를 했고, 모모는 그녀가 더빙하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더빙이 끝나고 그녀는 모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며 다시 놀러오라 했지만, 모모는 그녀 나딘의 집에 이미 아이들이 있는 걸 봤다며 퉁명스레 말하죠. 나딘은 모모에게 언제든지 놀러오라며 모모의 주소도 물어보지만, 모모는 자신이 창녀의 아이들을 기르는 곳에 산다는 것을 나딘이 알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짜 주소를 적어주고 헤어집니다. 로자 아줌마를 진찰한 카츠 선생님은 로자 아줌마의 병명을 모모에게 말해줬지만 로자 아줌마의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모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카츠 선생님은 피와 산소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아줌마가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암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암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합니다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죠. 아이를 맡기러 온 사람들은 없어졌고 로자 아줌마는 정신마저 이상해져 갔죠. 모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다행히도 5층에 사는 룰라 아줌마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세네갈 권투 선수 출신 여장 남자였고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죠. 그는 로자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로자 아줌마와 모모를 돌봐줍니다. 로자 아줌마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에서 로자 아줌마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웃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의 육중한 몸을 들어 시장, 공원 등을 구경시켜주기도 합니다. 정신이 돌아온 로자 아줌마는 그들의 도움으로 한 산책 덕분에 무척 기분 좋아하죠. 한편 하밀 할아버지도 점점 늙어갔습니다. 모모의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기억이 흐려지기도 하죠. 모모는 로자 아줌마, 하밀 할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을 슬퍼합니다. 로자 아줌마는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정신이 있는 상태보다 길어졌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간혹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매우 창피해하고 절망하죠. 카츠 선생님은 모모에게 로자 아줌마가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 상태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해줍니다만 모모는 로자 아줌마가 불법 체류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거라며 불안해합니다. 어느 날 로자 아줌마가 오랜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남지 않은 아이들 중 모세라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 재료를 사오게 한 뒤 모모와 모세에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모모에게 자신은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자신은 필요 이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자신을 죽지 않게 하려고 온갖 학대를 다 할 것이고 죽을 권리조차 주지 않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병원에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자신을 시골에 내다 버려달라고 모모에게 부탁합니다. 모모는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로자 아줌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이며 심장이 좋지 않아 7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죽기 전에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 말했죠. 그는 영수증을 보여주며 10년 전 아들을 맡겼다 말해줍니다. 영수증에는 회교도 모하메드를 맡겨놓았다는 글과 날짜가 적혀 있었죠. 모모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모모는 자신의 나이가 10살이 아니라 14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자는 그 남자 유세프 카디르를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모모의 어머니인 아이샤를 죽였고 지난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 온 것이었죠. 모모는 그제서야 로자 아줌마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닌지 카츠 선생님께 계속해서 물어봤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로자 아줌마는 아이샤를 가여워했죠. 그리고 그녀는 옆에 있던 모세를 카디르의 아들이라 말해줍니다. 카디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유태인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은 회교도라며 유태인과는 다르다 이야기했지만 로자 아줌마는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모하메드를 모세로 잘못 키웠다 말했죠. 음식도 유태교에 맞는 식품을 먹였다는 말과 함께. 카디르는 아랍인 아들을 원한다 소리치고 모세는 로자 아줌마의 말에 따라 카디르에게 다가갑니다. 카디르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자신의 아들이 유태인으로 키워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채 흥분하다 심장을 움켜쥔 채 쓰러져 사망합니다. 로자 아줌마는 당황했지만 모세를 시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체를 치우죠. 로자 아줌마는 모모에게 아이샤가 많은 남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카디르가 모모의 아빠가 아닐 거라 말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자 아줌마는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모는 고기를 씹어 로자 아줌마에게 먹여주려 했지만 로자 아줌마는 먹지 못했죠. 모모는 나딘을 찾아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딘은 남편 라몬과 함께 모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여워하죠. 나딘과 라몬은 집에 있는 자신의 자녀인 두 아이들과 모모를 인사시키지만 모모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옵니다. 정기검진을 온 카츠 선생님은 로자 아줌마를 더 이상 집안에 둘 수 없다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말했습니다만 모모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며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 하죠. 하지만 카츠 선생님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모모의 말에 카츠 선생님은 2-3일 정도만 기다려주겠다 답하죠. 카츠 선생님이 가고 잠깐 정신을 차린 로자 아줌마는
절대 병원에 안 가겠다 이야기했고 모모는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며칠 뒤 카츠 선생님이 와서 당장 로자 아줌마를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모모는 로자 아줌마의 친척이 이스라엘에서 그녀를 데리러 올 거라 거짓말했습니다. 카츠 선생님은 의아해했지만 모모의 말을 믿죠. 카츠 선생님이 떠난 뒤 잠든 척하고 있던 로자 아줌마는 모모에게 잘했다 칭찬합니다. 밤 11시 모모와 로자 아줌마는 방에서 나와 1층으로 향하고 이웃이 나와 그녀를 옮기는 걸 도와주죠. 모모는 이웃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로자 아줌마를 끌고 로자 아줌마의 비밀 지하 공간으로 갑니다. 그녀는 만족해하며 모모에게 고맙다 말해주죠. 로자 아줌마는 결국 숨이 끊어졌고 모모는 그녀의 추한 몰골과 냄새를 없애고자 화장을 시켜주고 향수를 뿌려줍니다. 결국 시체의 지독한 냄새가 향수로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로자 아줌마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모모를 구급차에 태웠고 모모의 주머니에서 나온 나딘의 전화번호 덕분에 모모는 나딘의 시골 별장으로 보내지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자인 에밀 아자르는 사실 유명 작가인 로맹 가리의 필명이라고 하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콩쿨상을 총 2번 받는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참혹한 파리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모가 자신의 시선으로 빈민가의 삶을 표현한 소설인 자기 앞의 생은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영리한 그리고 로자 아줌마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모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